자, 포커싱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포커싱 작업은 두 가지 보통 사용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은 조명기가 올라가 있는 바텐 위치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는 방법이고, 한 가지 방법은 조명기가 달려있는 바텐이 내려와서 밑에서 맞추고 다시 위로 올려서 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뭐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자, 일단은 바닥에서 바텐을 밑으로 내려서 포커싱을 하고 올리는 작업은 일단 안전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리고 다인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한 번에. 뭐 기능이 그렇게 허락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바텐에 달려있는 여러 개의 조명기를 같이 켜서 각각의 그 포커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도에 맞춰서 그 크루들이 포커싱을 하고 다시 올려서 바닥에 비친 빛을 확인을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바닥서부터 위에까지 가는 거리가 보통 일반 극장으로 얘기를 할게요. 한 8m, 8.5m 정도의 높이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맞춰진 조명이 8m, 8.5m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에 내가 의도하는 포커싱으로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번에. 그래서 한 번 올렸다가 안 맞으면 밑에서 다시 상황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대충 머릿속으로 저건 좀 줄이고 저건 좀 넓히고 조금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요. 그래서 다시 맞추고 그리고 다시 올려서 다시 확인을 하죠. 그래서 맞았으면 다행인데 또 안 맞아. 그럼 또 내려야 되고, 좀 약간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인과 패치가 끝난 상태에서 바텐을 필요한 높이까지 올렸으면 사다리를 타고 8m나 8.5m 높이까지 사람이 올라가서 조명기를 바닥에 한 대 한 대 정확하게 포커싱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거는 여러 명이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유압사다리가 1인용이나 많아야 2인용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작업을 할 수가 없고 한 명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대신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포커스로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대 작업을 사다리를 밀면서 움직여 가면서 하는 거죠. 이제 유압사다리의 경우에요. 유압사다리. 바가지처럼 생긴 통에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밑에 바퀴가 달린 사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A자형 사다리를 많이 쓰는데 극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는 A자형 사다리를 사용하죠. A자형 사다리. A자형 사다리는 포커싱은 정확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대 맞출 때마다 내려와서 사다리 옮기고 다시 올라가고, 또 맞추면 내려와서 사다리 옮기고 또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체력에 좀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행잉의 방법, 포커싱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바텐이 내려와서 하는 방법과 바텐은 고정이고 올라가서 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근데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올라가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하는 방법 중 안전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하는 방법이 대부분인데, 이제 바텐이 바닥에 내려오고 맞춰서 올리고,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것도 먼저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뭐 보통 3번 이상 반복이 넘어가진 않죠. 한 번에 맞추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그렇게 그 포커싱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맞추는 방법인데, 빛을 맞추는 방법은
제가 얘기로 설명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라이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포커싱의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인데, 그 조명기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포커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명기의 그 포커스나 에리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맞추냐는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게 되면 조명기구를 직접 다 만져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포커싱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다 만져보면서 할게요. 그 포커싱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그 지지난 중 2주차 때 수업인가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뭐 방향에 의해서 오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 그것 때문에 포커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디자인에서 뭐 위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들어갔지만, 여기 보면 포커싱이 이렇게 되느냐의 느낌과 이렇게 되느냐의 느낌, 또는 이렇게 되느냐의 느낌과 이렇게 되느냐의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느냐의 느낌과 이렇게 돼야 되는 느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연습을 보고 공연장의 상황을 다 확인을 하고 밤을 새워서 심혈을 기울여서 도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크루들한테 전달을 했고, 뭐 프로그래머한테 전달을 해서 이 공연은 이렇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디자이너들이 좀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디자이너가,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디자이너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포커싱 부분이에요. 조명기는 똑같은 위치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지만, 포커싱의 범위나 포커스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 빛을 내가 사용할 그 용도에 맞게 내 의도는 이랬는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포커싱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경력에 의해서, 경력 차이에 의해서 어떤 뭐 역할은 달라질 수 있지만, 흔히들 착각하는 게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어시스트, 헤더, 뭐 이렇게 쭉 구분이 되지만, 경력에 따라서 그런 구분이 되지만, 뭐 경력이 올라가서 디자이너가 됐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해, 나중에 할게, 뭐 이런 친구들이 덜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포커싱 과정은 디자이너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조명기가 다 디지털화돼서 이제 무빙 쪽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포커싱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무빙이 많이 사용하면서부터 이 포커싱이 올라가지 않고 콘솔에서 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그 중요도가 조금 좀 떨어지긴 했어요. 인식적으로.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 때 인식하기에 포커싱의 중요성보다는 메모리 때 더 중요성이 많이 두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올무빙 모든 일반 아날로그 조명기를 하나도 안 걸고 파라이트나 엘립소이드나 이런 걸 하나도 안 걸고 전체 다 무빙으로만 한다 그러면 포커싱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콘솔에서 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세는 그렇게 변해는 가고 있는데, 어쨌든 디자이너가 자기 그림에 책임을 지려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의 이 포커싱을 조정을 하든 포커싱 과정에서 포커싱을 조정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포커싱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해야 되죠. 메모리. 자, 메모리 하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은 그룹으로 좀 묶어야 돼요. 그룹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공연장은 보통 큰 공연장이 96개, 채널이 96개 정도, 작은 공연장은 48개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 콘솔 1대1로 연결되어져 있는 아날로그 콘솔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어요. 라이브로. 그리고 이제 컴퓨터 콘솔이 아니다 보니까 라이브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공연장은 채널이 많은 데는 보통 512개 정도, 그리고 더 많은 데는 102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같은 용도의 라이트, 내가 이 씬에 쓸 같은 용도의 라이트들을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사이드라는 위치에서 오는 고보드를 20대를 설치를 했다. 그럼 이걸 메모리를 할 때 20대를 다 번호를 눌러서 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20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요. 그래서 그룹 1번에 묶었다 만약에. 그럼 그룹 1번만 해서 올리면 20대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번에는 전체 베이스 컬러 블루다. 그리고 2번 그룹 하나만 키면 전체 베이스 컬러 블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룹핑 작업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메모리 할 때 빈도수, 메모리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빈도수가 높은 그룹들을 서브에 따로 저장을 해요. 그룹으로 저장을 했을 경우에 내가 그룹을 불러와야 되죠. 그룹 몇 번 해서 불러서 휠을 돌려서 조도를 올려야 되지만, 서브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서브 페달만 올리면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편의성이 이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룹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서브로 저장을 하게 되죠. 서브로 일단 저장을 해서 서브에서 서브 페달가 많을수록 좋겠죠. 서브 페달가 많으면 고브를 키고 베이스 블루를 키고 사이드를 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서 그거를 큐에 저장을 하면 돼요. 그래서 레코드 큐를 누르든 콘솔마다 다 그 명령어는 다르지만 어쨌든 큐에 저장을 해서 그걸 순서대로 쭉 공연의 순서대로,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순서대로 쭉 저장을 하는 거를 가메모리라 그래요. 가메모리. 자, 이 가메모리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 공연이 진행될 그림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인데, 일단 가메모리 할 때는 대부분 배우들이 없어요. 무대에 거의 사람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인 세트나 여러 가지 다른 음향팀이나 이런 데서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명팀이 포커싱이 마무리가 됐으면 일단 그룹과 서브를 옮기고 가메모리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메모리를 어떻게 잡느냐, 얼만큼 디테일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요 다음 리허설 할 때 메모리 하기가 이제 편해지죠. 근데 가메모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메모리 할 때, 그러니까 리허설 할 때 하는 메모리가
굉장히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메모리 전체적인 느낌을 씬 별로 나눠서 큼직큼직하게 그 중요한 그림들만 순서대로 이렇게 잡는 과정이 이제 가메모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씬과 이 씬 사이에 내가 잡아놓은 첫 번째 씬과 두 번째 씬 사이에 얼마큼의 변화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보통 가메모리 할 때는 첫 번째 가메모리가 뭐 11번에 잡았다. 그럼 그 다음 진행되는 가메모리는 21번, 뭐 그 다음은 31번에서 넉넉하게 중간에 다른 그림들이 껴들어와도 될 수 있게끔 좀 넉넉하게 그 번호를 띄워서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큐 하나와 1번 큐와 2번 큐 사이에는 1.1, 1.2, 1.3, 1.4 해서 1.9까지 9개의 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끼워 놓기도 하고, 근데 1.1의 큐를 잡고 1.1큐를 잡았는데 그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또 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1.11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하면은 1번 큐와 2번 큐 사이에는 999개의 큐를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쭉 연번으로 잡아도 되지만 통상적인 관념에서 점 큐를 쓰는 것보다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1번과 11번에 큐를 잡았으면 다음 큐는 21번에 잡고 이렇게 해서 큐가 총 큐 번호로 뭐 999개까지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 999개 안에 또 999개가 또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니까 뭐 충분히 잡을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띄워서 잡아야 나중에 수정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큐 가메모리를 하는 과정이 이제 첫 번째 메모리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채널이 많으니까 채널을 내가 용도에 맞게 그룹으로 구분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 그룹을 내가 빈도수에 맞게 중요한 것부터 서브로 다시 옮겨놔요. 그래서 이 서브로 된 메모리를 움직여서 그림을 만들어서 그거를 큐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메모리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에 이제 리허설 하면서 메모리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